원수인 척하다가 원수 됐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이 말은 지난해 12월 19일 외교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들어도 강한 표현이죠. 그만큼 현재 남북 관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대통령이 말한 바늘구멍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북 관계에 대해 심각하다고 진단한 이유를 이번 발언을 중심으로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외교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로 남북 관계를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 이 말은 최근 남북 관계를 역사상 최악, 고도의 적대 국면으로 평가한 것인데요. 여기에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며 공존, 공영의 길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지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완전 단절 상태로 규정한 겁니다. 단순히 관계가 나쁘다는 수준이 아니라 긴장을 완충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사라졌다는 인식이 담긴 표현이었죠. 남북 관계 진단에 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 정책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제시했습니다.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 손실로 직결된다. 강대강 대치가 가져오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안보라고 말했는데요. 군사력 과시보다는 갈등 예방과 평화 유지가 최고의 안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에는 어떤 역할을 요구했을까요?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7년 가까이 계속된 단절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때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라며 통일부가 남북 대화, 협력의 최소한의 통로를 다시 여는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통일부의 교통 정리에도 나섰는데요. 외교부에는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데 외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외 공간이 문화, 경제, 진출의 교두보, 천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거죠. 두 부처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는 게 대외 정책 공간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맹 중심 외교 전략을 펼치는 외교부와 남북 관계를 전담하는 통일부가 서로 다른 기조를 유지하되 상호 보완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과도 비슷한데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평화와 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 하면서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리영희 선생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라는 말처럼 각자 다른 위치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법입니다. 국방부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에 대한 무력 도발 행위를 이어간다면 북한을 주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외교부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의 동맹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들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북방 정책을 잘 이어나갈 필요도 있겠죠. 통일부는 통일을 최우선에 두고 유화적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여 국익을 위해 서로 소통하며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날 발언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남북관계를 위험하다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대통령 인식의 출발점은 북한의 노선 변화입니다. 첫째로 과거 북한은 헌법과 각종 문서에서 통일과 한민족을 공식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하며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가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 전쟁 관계의 두 국가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평화적 통일을 향한 최소한의 공동 명분이 사라진 채 상시적 군사 대결이 전제되는 구조라 위기 상황 관리에 안전판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북한의 언어와 군사 태도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라는 점인데요. 김정은 정권은 최근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와 같은 과거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최전방 군사시설 보강과 대규모 방어선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주적 개념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겼다는 분석까지 제기하는데요. 이는 유사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남북 경계선에서 직접적으로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오인, 오판도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어서 과거 냉전기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소통 채널이 사실상 올스톱된 점도 위험성을 키웁니다. 군 통신선, 연락사무소 등 제도화된 연락망이 끊긴 상태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유화 조치에도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라며 대화를 전면 거부해 왔습니다. 남북이 긴장을 시키거나 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로가 막히다 보니 이 대통령 표현대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지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군사, 정치적 긴장은 높아졌는데 이를 완충해줄 대화, 협의 구조는 거의 사라진 불안정한 고립 대치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는 남북이 원수인 척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는 말을 통해 겉으로는 적대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냉전기에도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고 군사훈련으로 맞섰지만 동시에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4선언 등 평화 공존과 통일을 전제로 한 합의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시기 적대는 체제 경쟁의 일환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언젠가 통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원수인 척에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최근 북한은 스스로 그 전제를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평화통일 민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계 보고서는 이것이 통일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자 민족 개념에 기반한 통일 담론의 폐기를 뜻한다고 평가합니다. 남북이 더 이상 같은 민족 잠정 분단이 아니라 전쟁 관계의 별도 국가로 서로를 인식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측 내부의 태도 변화도 함께 겨냥했습니다. 그는 업무 보고에서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다 보니 정말로 증오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과거에는 정치적 레토릭 차원의 반공, 반북이 컸다면 이제는 제재, 군사훈련, 상호 비난이 일상화되며 적대감 자체가 일상 정서로 굳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을 향해 각종 오물풍선이나 전단이 오가는 상황은 서로에게 상처만 키우면서 실제 안보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의 악순환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즉, 지금은 언어와 제도, 감정이 모두 끊어진 채 진짜로 싸우는 원수에 근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발언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핵심 문제의식은 첫째, 강대강 적대의 관성입니다. 그는 남북이 서로를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는 지금의 구도를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규정했고요.
적대성이 강화될수록 경제적 손실과 안보 위험만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도 똑같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경우 영구적인 교착 상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발적 충돌 위험은 상시화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는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의 적대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점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주도권을 우리 한국이 쥐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둘째, 대화협력 채널의 부재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소통, 대화, 협력의 통로가 모두 막혀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작은 사건도 곧바로 군사 정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통신선 차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도 어떤 정책도 흥미가 없다라며 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9.19 군사 합의의 사실상 무력화, 접경지 긴장 고조까지 겹치면 정책 목표였던 위기관리 자체가 무너지는 셈입니다. 셋째, 국내 여론과 세대 인식의 냉소도 정책 지속성의 약점으로 인식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40% 안팎에 그치고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바 있습니다.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는 응답 역시 젊은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단기 성과가 보이지 않는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선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국내 정치용이 아닌 장기적 국익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 적대 완화, 경제 실익, 위험 관리로 이어지는 실용적 프레임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표현은 전면적인 남북 화해나 큰 빅딜이 아니라도 좋으니 끊어진 접촉선을 작은 수준에서라도 다시 잇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지금은 바늘구멍 정도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와 순방 간담회에서 모두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인도적 협력, 비정치적 교류 같은 저강도 접촉을 통해 북한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북 전단, 확성기 방송 같은 상징적 적대 행위를 스스로 줄이고 9.19 군사 합의 수준의 군사적 신뢰 조치를 부분적으로라도 복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자제 요청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최소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지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중단된 인도적 지원, 보건, 재난 협력, 이산가족 문제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 대화 제안을 반복하며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안은 군사 핵 문제보다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바늘구멍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남북 관계를 주변국 외교와 연동하는 3차원 접근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남북만 상대하는 2차원 접근이 아니라 한미, 한중, 한일 협력을 활용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환경을 만드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마치 과거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제재 완화와 연계된 다자 협상을 통해 북한이 대화 복귀, 제재 완화, 경제 이익이라는 경로를 상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바늘구멍은 단순한 남북 직통 라인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외교, 안보, 경제 채널에 작은 틈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젊은 층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젊은 층은 무엇보다 실용적 관점을 높이 삽니다.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는 남북관계의 우선 과제로 적대행위 중단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이 크게 피해를 입을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잖아요. 이 북한에 냅다 무인기를 보내버리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보다는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중단, 전단 관리,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 실질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장 통일하자는 이야기보다 전쟁 위험부터 줄이자는 말이 납득된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한국에 대한 세계의 투자도 늘어나고 코리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며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반면 부정적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북한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라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라는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냉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말뿐인 이벤트 아니냐라는 정서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북한하고 전쟁할 거 아니잖아요. 저도 더 오래 살고 싶거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통일은 하고 싶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 체제가 붕괴했을 때 반드시 영토화하고 통일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은 같아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못 박으며 과거처럼 단순한 관리 부처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여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포기할 일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라고 덧붙여 북한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꾸준히 접촉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한 방향은 3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째, 적대 완화와 위기 관리의 전담 창구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접촉이 완전히 끊긴 상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비상대화 채널을 다시 설계하는 일을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인도적 비정치적 교류의 재개입니다.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과제로 보건, 재난, 환경 등 분야별 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하는데 이런 저강도 협력은 통일부가 주도해야 할 영역입니다. 셋째, 대북 정책의 전략 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입니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부처가 각자 움직이기보다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며 한미, 한중, 한일 협력과 연동된 3차원 전략을 기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존치, 축소 논란을 종식시키고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도 내포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 기능 축소 논의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는 남북 적대 완화와 평화 공존 제도화의 핵심 집행 기관으로 재위치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부가 단순히 통일 담론을 관리하는 부처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전쟁 위험을 줄이고 경제의 안보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 기관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환경 정비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작년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유화 메시지를 평가절하했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라고까지 못 박은 상태입니다.
또 남북 관계를 조한 관계, 즉 동족이 아닌 전쟁 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과 민족 개념을 공식 폐기하는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쪽의 메시지 변화만으로는 북한이 즉각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 계산해야 할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심각한 경제난과 대외 고립입니다. 각종 정세 평가 보고서는 2025년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어려운 해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제재 심화, 시장 위축 등으로 북한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지적합니다. 이럴 때 남측이 군사적 압박보다 긴장 완화, 경제 협력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중러 등 주변국 구도 변화입니다. 미국의 대북 우선순위가 낮아진 대신 한미, 한중, 한일 간 협력 구도가 새로 짜이고 있고 북한의 러시아 편향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다자 협상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대 완화 노선을 유지하느냐입니다. 전략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만 상대하는 2차원 접근이 아니라 주변국 협력을 동원하는 3차원 관여 정책으로 재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런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장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출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한마디로 내일 당장 길이 열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을 닫아 걸면 10년 뒤에도 길이 안 열린다. 최소한 문고리는 잡고 있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이재명 정부. 앞으로 실제 정책과 외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반도 집중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